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얼마 전 올렸던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코너 맥그레거가 하빕과의 경기 그리고 포이리와의 경기에서 한 반칙들을 한번 총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UFC 264 포이리와의 3차전에서 코너가 또 반칙을 했었죠. 근데 코너 맥그레거는 포이리와의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하빕과의 경기에서도 반칙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경기 모두 심판이 허브딘이었는데 허브딘은 두 경기에서 모두 경고나 감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경기의 심판이 허브딘이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아주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여하튼 심판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 코너는 하빕과의 경기에서는 진짜로 반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빕과의 경기에서 했던 반칙을 포이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또 한 것 봐서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눈찌르기로 악명이 높은 선수들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다양한 반칙들을 빈번하게 하는 선수는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코너가 했던 무수한 반칙들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반칙별로 한번 모아서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너는 테이크다운을 당하면 바지, 케이지, 그리고 글러브를 잡습니다. 하빕과 싸울 때에도 포일이랑 싸울 때에도 모두 다 테이크다운을 당해 불리해지면 글러브를 잡았습니다. 먼저 하빕과의 경기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진짜 허브딘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코너가 대놓고 하빕의 글러브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브딘은 그걸 아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도 제재를 안 합니다. 글러브를 못 잡게 하지도 않고 경기를 멈춰서 경고나 감점을 주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하빕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모종의 이유로 코너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코너는 포이리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이 글러브를 잡습니다. 아마 이때는 그래도 허브딘이 경기를 멈추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확실하게 멈추든가 코너가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슬쩍 피해줍니다. 그래서 코너가 레그킥을 먹이죠. 저는 반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선수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반칙을 많이 봐주는 심판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의도치 않게 자꾸 허브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다시 코너의 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코너는 불리해지면 글러브만 잡는 게 아니라 바지가랑이도 잘 붙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하빕이 태클을 하는데 이걸 코너가 엄청 잘 방어해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하빕의 테이크다운을 잘 방어했던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칙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어를 하기 위해 하빕의 다리를 잡을 때 계속해서 하빕의 바지를 붙잡습니다. MMA 통합룰에 따르면 본인의 바지는 잡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바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칙이에요. 그런데 코너는 하빕의 바지를 진짜 경기 내내 붙잡습니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버티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바지를 잡고 있으면 넘기기가 당연히 더 어려워지잖아요. 보시면 하빕이 항의를 하는데도 그냥 계속 붙잡고 있고, 허브딘이 억지로 뜯어놓았는데도 그냥 곧바로 다시 바지를 붙잡습니다. 4라운드를 빼놓고 모든 라운드에서 이렇게 계속 바지를 붙잡아요. 사실상 태클에 대한 방어를 바지 잡기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4점 니킥입니다. 무능한 허브딘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주네요. 보시면 하빕과 코너 모두 그라운드 상태입니다. 이때 하빕이 바뀌는 데이나 화이트한테 말을 걸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냅다 니킥을 날려버립니다. 하빕이 상위에 있더라도 4점이 바닥에 닿아 있다면 하빕에게 니킥이나 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를 정도로 코너가 무식하진 않을 테니까 이것도 뭐 일부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다음으로는 케이지 잡기입니다. 케이지도 계속 붙였거든요. 근데 이걸 허브딘은 한 번도 감점을 안 줍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케이지를 잡는 것에 감점을 잘 안 주던 시절이긴 합니다. 지금은 케이지를 잡으면 뭐 한 번 정도 경고하거나 아니면 거의 바로 그냥 감점을 주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경고만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주 케이지를 잡았다면 최소한 경고라도 한번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허브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의 테이크다운 방어를 위한 맞춤 반칙 3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허브딘의 무능함도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제 반칙 여부가 약간 애매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하빕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자 코너는 바로 엘보를 하는데요. 이때 이 엘보 공격들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반칙이라고 보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후두부 가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엘보가 정확히 손에 있는 부분을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뒤통수 부근이라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빕이 코너한테 테이크다운을 많이 해내다 보니까 저렇게 뒤통수가 열린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 뒤통수 부근에 대한 타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걸 반칙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후두부 공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약간 애매한 장면은 수직 엘보우입니다. 아까 그 엘보우 공격들은 후두부 타격뿐만 아니라 수직 엘보우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직 엘보우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듯이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지면과 직각을 이뤄서 때리는 공격을 말합니다. 다른 팔꿈치 공격들은 다 허용되지만 이렇게 지면과 수직을 이루는 공격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존 존스의 유일한 패배도 바로 이 수직 엘보우에 의한 반칙패인데요. 코너의 이 엘보우 공격들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팔꿈치가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반칙인 것이 아니라 지면과 수직이 되는가, 이게 반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체드 맨데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코너의 엘보우들은 반칙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공격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눈찌르기나 후두부 공격, 로블로 이런 반칙들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인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블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부를 차려고 하다가 실수로 거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후두부 공격도 귀나 옆통수 같이 다른 데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뒤통수가 실수로 맞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니까요. 눈찌르기도 실수로 자주 발생하고요. 그런데 코너가 한 글러브 잡기, 바지 잡기, 4점 니킥, 이것들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의로 글러브를 잡은 다음에 업킥을 하려고 하고 바지를 잡아서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고의라고 봐야죠. 케이지를 잡는 것은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잡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 손이나 발로 케이지를 잡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코너가 선을 넘는 발언들과 행동들도 많이 하고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범죄도 하지만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격투기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야비한 반칙들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듭니다. 격투기 선수라는 사람이 케이지 안에서 공정하게 실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반칙을 일삼는 것은 너무 비겁해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반칙들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반칙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잖아요. 다른 트래시토크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더라도 이 반칙들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좋다, 자기가 MMA 최고다, 자기가 MMA 최고의 타격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칙을 일삼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그게 씨알이 먹힙니까? 반칙 없이 공정하게 해야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코너는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칙들이. 이건 고의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칙을 해서 이기면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승리를 한다고 쳐도 그렇게 반칙을 일삼아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승리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물론 코너가 여태까지 이긴 것들 중에서 반칙 때문에 이긴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이제 진 경기들에서 반칙을 일삼았었는데 다지던 경기를 이렇게 반칙해서 역전한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역전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비겁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코너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 반칙을 하는 습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너 말로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서 6주 뒤에는 걸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부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재활해서 제대로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훈련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보다도 확실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 와이드먼은 수술하고 걸을 수 있으니까 바로 막 훈련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던데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코너도 무리하다가 괜히 더 다치지 말고 천천히 회복 잘해서 진짜 격투기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의 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돌아와서 격투기 경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때는 불리하다고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은 제발 허브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랍니다. 다른 실력 있는 심판들도 많잖아요. 제발 코너 경기는 허브딘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너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큰 경기들은 허브딘 심판이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칙을 일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반칙들을 허용해주는 것도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UFC에서 심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건 주최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UFC도 노력하고 주최협회도 좀 해서 심판들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너의 반칙과 그 반칙을 다 허용해주던 허브딘의 모습까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